이대로 날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처절했었던 것 같아요. 간절함의 극치를 달리고 살아있을 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아이가 반드시 말을 할 거라는 건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좀 보여주세요.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존재만으로도 귀한 딸. 엄마를 엄마 되게 만들어준 딸. 엄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네가 적어준 글 엄마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예지야, 네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총이 되는 물. 은총인 물, 엄마는 믿는다. 사랑의 딸.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민주 집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연예인을 모신 게 아닌가 하는. 방송인. 예. 아, 그렇죠. 방송인이시죠? 그 프로그램 지금도 해요? 예지맘에 괜찮아? 네, 예지맘에 괜찮아는 시즌2 기획편으로 해서 네. 네, 네. 작년에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마감한 상태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시즌 1, 2까지 갔다면서요? 예.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네. 프로? 내용. 예지맘에 괜찮아는 팟캐스트로 진행된 프로그램이에요. 네네. 96회까지 했었고요. 96회나 했어요? 네. 와우. 오.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네네. 네.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을 위해서 네네. 그들의 삶을 조금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쓰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지맘에 괜찮으니까 예지가 누구예요? 예지가 제 딸이죠.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지맘 되시고. 제가 예지맘이고요. 예지는 어떤데요? 예지는 자폐성 발달장애인 아이예요. 아. 지금 몇 살? 11살이죠. 11살? 네. 그러니까 예지를 키우면서 겪었던 얘기를 풀어내는 거예요? 예지맘에 괜찮아서 그 이야기도 다뤘고 네네. 또 발달장애인의 그 삶 자체를 예. 연령대 전층으로 생애 주기에 다 걸쳐서 예. 그러니까 엄마들이 보통 나와서 방송도 하고 음. 또 발달장애인들을 조력하는 조력자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예, 예. 예, 또 함께 했었던 시간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키우는 발달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분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었겠어요. 반응. 네, 반응이 참 좋았었어요. 발달장애인 성과 이성교제 네. 예, 이런 것들을 조금 기획편으로 시편으로 해서 10편. 네, 성교육 전문가 선생님하고 같이 예. 만들었죠. 어머나 그것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신다면. 유튜브는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 네네네. 그 과거 다 지나간 것도 볼 수 있으니까 네. 어떻게 쳐야 돼요? 유튜브 들어가서? 네이버 검색창에 네. 예지맘을 괜찮아를 치셔도 나오고요. 예지맘에 괜찮아. 맘스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셔서 아, 또 네. 검색 가능하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요. 아우. 자, 그러다가 이제 책까지 쓰신 작가 선생님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야. 아유, 책 책 색깔 제목 이쁘다. 보세요. 아니, 제목도 이쁘지만 표지도 너무 이뻐. 그쵸. 엄마가 되어보니. 네. 점점점. 예. 엄마가 되어보니 어떠시던가요? 왜 우리 엄마가 되어보니 어때요라는 질문 제가 책 나오고 좀 많이 듣기는 했었는데요. 예. 왜 이런 아, 예. 공감되시죠? 그럼요. 아니, 네. 지금 한숨 쉬는 거죠? 네, 지금 맞아요. 한 번 쉬셨죠? 전 4번 쉬겠습니다. 아유, 아유, 아유. 예. 아니, 왜 한숨부터 나와요? 쉽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엄마도 될 거다라는 거는 알고 결혼을 하지만 네. 우리가 다 무슨 경험을 하고 엄마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아빠는 안 그러고. 당황스럽죠.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어쩌다가 엄마 됐다. 음. 예, 저도 사실은 아이가요 바로 들어서진 않았어요. 그리고 불임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었고요. 예, 아, 예. 네, 그랬을 때 어떤 방향을 맞춰서 가야 되나 싶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유학을 독일에서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뭐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린 그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4년째 되던 해죠. 4년째 되던 해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이 선물처럼 저에게 안겨주신 아이예요. 그게. 네. 어쩌다가 엄마 되어서 아이도 빨리 들어서지도 않아. 어. 근데 그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그렇죠. 엄마가 네. 되어보니 책에? 네, 담겨져 있죠. 네. 우리 오민주 집사님 모태신앙이세요? 네, 저는 천주교 집안에 그랬어요? 네, 부모님이?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네. 네, 천주교 집안이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서 어. 개종하게 된 거죠. 남편이 그럼 네, 예, 교회를 남편 다니셨군요. 쪽이 이제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네. 남편이 교회로 가자 그래요? 남편이 교회로 가져가는 교회로 가야 되는 분위기의 어떤 그 집안이 휩쓸려 다. 가는 뭐 이렇게 뭐 태풍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교회 갔더니 어때요? 저는 교회 간 날 첫날 예배 당해서 네. 몸에 진동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첫 예배? 네, 첫 예배. 왜 그 전에 성당에서 못 느꼈나요? 그럼요, 못 느꼈었던 것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너무 그 깊이가 달랐어요. 무슨 일이 기도하는 게 뭐 다르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아닌데 이제 그게 이제 방언인지도 모르고 방언을 받은 케이스. 첫날부터? 첫날이요? 네, 우와 세게 만나셨구나. 그래요? 네, 그랬어요. 그리고 네. 나서 왜 가위 눌린다 그러죠? 가위를 아, 네. 숨 못 쉬고. 네, 숨 못 쉬고 답답하고. 막 이런 것에 대한 과정을 3개월 넘게 막 갔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어떤 분들은 그럼 만약에 이제 방언은 받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가위 눌리고 힘들고 숨 쉬는 게 어렵고 그러면은 나랑 안 맞나 네. 뭔가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찌 보면 가깝게 느끼고 싶은 하나님을 이제서야 만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갈망이 좀 있었군요. 네 맞아요. 그 갈급함. 갈망, 갈급함을 그냥 완전히 이렇게 제압당한 것 같은 예. 이 말씀을 이렇게 펼쳐서 읽는데 그게 다 믿어져 버리는. 네, 특별한 경우다. 네, 그랬어요. 그 네. 저한테 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냥 믿어져 버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교회 네. 결혼해서 교회를 갖다 다니시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네. 그러면서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셨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네네. 독일에서. 독일에서 아이 근데- 낳기 전까지. 근데 결혼 생활은 행복하고 그런데 네. 아이가 생기지 않아. 네. 바로 날라 그랬어요? 바로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생각이란 이제 저 계획이란 게 있잖아. 맞아요. 바로 그래도 낳고 싶었어요? 네, 그래도 괜찮았어요. 뭐 막 근데 피임하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네네.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안 생겨? 안 생겼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몇 년 만에 4년째 되던 해 이제 아기가 생긴 거죠. 네. 네. 태어날 때는 얼마나- 어땠어요? 태어날 때요. 예지. 정말 굉장했어요. 어떤 굉장함이냐면 제가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가 살고 죽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난산이었던 거죠. 지금 저기 그 솔직히 지금 집사님께서 네. 이렇게 몸이 참 여리여리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시진 않으셨는지. 그래도 그때는 지금 몸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아, 더 그래도 건강하셨어요? 조금 더 통통하기는 했었어요. 그 네. 어렵게 낳았지만 예지를 이제 다른 엄마하고 똑같이 키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모유도 하고.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발달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키우면서 그걸 알게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언제쯤 알게 되셨어요? 또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말을 10개월 때 하는 아이들, 일반 아이들이 하는 그런 옹알이 수준을 좀 넘어서. 예, 그것도 안 되는 10개월 되면 엄마 아빠 소리 하나요, 혹시? 엄마? 요즘 아이들은 엄마 이거 하나? 엄청 네. 빨라서요. 네, 엄마는 해요. 엄마 정도. 엄마, 이 정도는 엄마, 나와요. 네, 네, 근데 네. 예지 못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눈 맞춤이라고 그러죠. 물론 안 됐죠. 아 그게 안 됐고. 네. 엄마가 그렇게 눈 맞출 때 네. 모유 수유할 때도 그걸 이렇게 못해요? 누워서 저 모유수 했거든요. 15개월까지. 네. 벌써 느낌이 점점 달라지는 것 같은 걸 되게 민감하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딱 느끼셨을 때 네. 뭔가 이렇게 실행해 보시지 않으시고 왜 그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글쎄요. 왜 믿고 싶지 않으셨던 그러니까 거예요? 병원에 왜 안 갔어요? 검사 받으러? 독일에서 검사를 하겠죠, 분명히. 예.
너희 아이 건강해. 독일 아이들 평균치보다도 큰 아이야.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보통 들었었고요. 늦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좀 느린 거다. 네, 느리다라는. 그리고 이런 애가 대기만성형이야. 막 이런 얘기 오히려 더 들으면서 네. 반신반의하면서 계속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아이가 어떤 호명 반응이라고 그래요. 불렀을 때 반응하는. 그렇죠. 음성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기계에 반응하는 것 같은 걸 좀 느꼈어요. 아, 예지야 부르는 게 반응이 오는 게 아니라 네. 윙 소리나. 핸드폰 소리에 반응하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을 빨리 보여준 것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럼? 그래서 제가 저희 시아버지가 아이 생후 한 34개월 때쯤 네. 위독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었는데 한국에서. 네, 그래서 저도 독일에 있다가 바로 나왔었거든요. 그때 저희 시아버지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거죠. 검사를 좀 예지가 받아봤으면 좋겠다. 너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요. 너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 검사를 좀 해서 아이의 좀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그렇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검사를 하셨어요. 네, 이미 34개월 때도 엄마라고 말하지 않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그래서 진행을 했죠. 네. 그랬는데 뭐가 나왔어요? 결과는 자폐성 발달 장애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요. 그때는 발달 지연입니다. 언어에 지연이 있어요. 그래서 순화해서 얘기해 줬네요.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보통 36개월 전에는 대부분 다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네.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지 않으셨겠네요. 그때는 충격이 오기보다는 아 내가 느꼈었던 게 맞구나 쪽이었어요. 그러면은 발달 장애가 있다. 네. 이제 자폐성이다라는 얘기를 몇 개월 때 들으셨어요? 36개월이죠. 만 3년 시아버지, 지나고. 네, 그 규정이 있구나, 그죠? 네, 만 보통 3년 전까지 병원에서 기다리는구나. 예,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저 때만 해도 그랬고요. 대부분 28개월에서 34개월 안에 굉장히 빨리들 캐치해서 치료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럼 집사님, 네. 그 예지 네. 36개월 됐을 때 자폐성 발달 장애입니다라고 판정이 나왔을 때, 네네. 진단이 됐을 때 그때부터는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굉장했어요. 시아버지 소천 먼저 하셨었고요. 소천하셨어요? 그래도 그것도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 아이 치료가 시작이 된 거죠. 네. 뭐부터 해야 되나 막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부터 답답했을 것 했겠어요. 같아요. 막 네이버로 막 검색부터 막 하는 거지. 네, 일단은 뭐 너무 아니 지금 장애라는 거가 지금 저하고 너무 안 맞는 주위에 그런 분도 없고 집안에. 없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한데 네. 막 또 눈빛들은 다 그래도 해낼 수 있어 오민주 막 이런 눈빛 있잖아요 주변에서 네. 막 그런 눈빛에 저는 또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서 우는 수밖에 없는 네네. 나날이었죠. 네네. 치료센터부터 막 찾은 것 같아요. 어디가 제일 잘하나. 그래서 막 득달같이 달려간 거죠. 갔는데 이제 그 치료센터 원장님 앞에 선 저와 저희 아이는 절망이었죠. 사실 왜요? 이야기 듣자마자 그냥 저는 길바닥에 쓰러졌었어요. 왜 뭐라 그랬길래? 그냥 병명을 들으신 이 아이가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다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보면 좀 절망적인 얘기를 네. 하셨네요. 근데 뭐가 오버랩이 됐냐면요. 제가 예지 낳기 전에 독일에서 남편이 이제 음악 공부했었고요. 예. 저는 말씀 가운데 성화를 그렸었어요. 색채 성화를. 네. 예, 제가 컬러리스트였거든요. 네. 예. 결혼 전에 그 했었던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네. 색채를 가지고 뭔가 하는 게 어렵지 색깔 않았어요. 골라주는 컬러리스트. 네, 그 색채의 언어 이미지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그거를 할 수 있었는데 예. 그러면서 임신한 거를 성화를 그리면서 알았어요. 예.
테스트기를 통해서 안 게 아니라 예. 뭔가 달라졌어요. 내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오늘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 메시지와 함께 그 긴가민가 하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정말 맞았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쁜 마음에 제가 살던 동네가 한국 사람들이 안 사는 동네였어요. 네. 프라이부르크 오핑헬이라는 마을이었는데 뒤에가 와인 포도 맛이었거든요. 네. 손들었죠. 이 아이 제 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었던 내가 이 아이를 너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키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오면서 주저앉아 버렸던. 그 기관에 가서 나와서 바닥에 바닥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얘가 그 전문가 선생님 말씀이 그죠? 그리고 아이를 예지를 그분이 이렇게 꼬집었어요. 세게. 반응 세게 이렇게 보려고? 반응 보려고. 근데 얘가 그냥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데 내 아이가 이렇게 감각이 이렇게 둔했었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안 거예요. 그제서야. 다른 애들 같으면 막 하고 울든지. 네. 저희 아이가 되게 잘 참는 아이? 뭐 이렇게 그런 쪽인 줄 알았는데 네. 아니었어요. 감각이 둔한 거였던 거예요. 감각이도 아프면 다 아는데. 네. 그럼 그때부터 사실 엄마는 그 아이를 고치고 싶잖아요. 그럼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진짜 그렇지. 어떻게든이라 표현에 표현하는. 네. 어떻게든 고치고 싶은데 그러니까 처절하게 전투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처절하죠. 정말 처절했었던 것 같아요. 간절함의 극치를 달리고 정말 처절하고. 그럼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네. 내가 그렇게 내가 별 변화가 없어. 나아지는 게 없어. 그럼 어땠을까요? 그래서 제가요 이런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 제가요 살아있을 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아이가 반드시 말을 할 거라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지의 목소리를 못 들어보셨군요. 그 전까지도 네. 계속.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엄마랑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내가 살아있지 않은 순간이라도 우리 예지가 꼭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말을 몇 했으면 살 좋겠다. 되니까 엄마라고 얘기해요? 아이가 운전해서 제가 양평을 가는 길이었어요. 네. 근데 양평 막 가려고 그러면 우리 터널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터널이 몇 개 있죠. 근데 그날 너무 신기하게 이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이 있는데 네. 그 그림책 옆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어. 처음이었어요. 어. 저희 아이가 물고기 그림을 그린 게 처음이었는데 예지야 물고기도 그렸어? 이러고 나서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스르르 애가 이렇게 잠이 든 거예요. 그리더니만. 그래서 제가 자나 보다. 제가 사실 그날 양평에 아들 둘 키우는 또 발달 지연으로 또 치료하고 있는 그 엄마를 예.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얘기 좀 해보려고. 네, 그냥 함께 항상 더불어서 네, 교제하고. 교제하고 이런 네, 시간들을 네. 가지니까. 근데 저희 아이가 엄마하고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잣속에서. 엄마 하고 부르는데 그 엄마가 있는 힘껏 엄마라고 하면 엄마 하고 부르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있는 힘껏 부르는데 이 아이 입에 거품이 물리는 거예요. 경기를 하는 거였어요. 아이가 네, 그때가 8살이죠. 힘들어서. 그리고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엄마를 찾는 거네요. 예, 정말 필요한 엄마를.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순간이잖아요. 도저히 안 믿어져 갖고요. 일단 아이를 번쩍 안았어요. 번쩍 안고 저도 모르게 아이 입에다가 손을 집어넣었어요. 몸을 이렇게 숙이게 하고 손을 집어넣고 미쳤었던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담대할 수도 없었고요. 그냥 저도 하나님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살리고 싶은 이 아이가 내가 살릴 아이다라는 마음. 그런 음성과 함께 그러고 나서 아이를 그래서 제가 딱 그 마음이 딱 들어서 그냥 아멘하고 아이를 내려놓으려고 할 때 아이가 그냥 오줌을 싸버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옆에다 놓고 아이는 이제 다 늘어진 상황에서 저는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1차선 도로에서 온몸으로 차를 다 막았어요. 내 아이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정말 있는 힘껏 질렀던 것 같아요. 왜 근데 그럴 때 남편이 없죠? 네. 그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아무도 없고. 그때 누가 와서 좀 도와줬어요? 그래 저희 남편은요 지방에 사실은 강의가 있어서 근데 제가 그날 유독이 저희 남편이 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당신 안 가면 안 될까?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결국엔 그런 일을 겪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정말 어떤 분이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다 연락해 주시고 막 이래갖고 근데 길이 꽉 밀려 있는 상황이었어서 주말이라 양평하는 길이 꽤 많이 밀리잖아요. 예. 제가 사실 그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거였거든요. 예. 그 전에는 저희 그랬구나. 예지 이제 친할머니시죠. 제 시어머니께서 꿈을 꿨는데 죽는 꿈을 꿨어요, 예지가. 그냥 그런 게 계속 이렇게 뭐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의 마음도 그러면서 펑펑 우셨어요. 그래서 예지가 다시 살아나기 위한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지. 그거를- 애가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 때문에 죽진 않아요. 예. 그걸 이제 엄마란 이름으로 다 받아주고 다 겪어내고 그걸 또 이겨내야 됐던 거 같잖아요. 네. 자 그러다가 방송 예지맘의 괜찮아는 어떻게 연결이 된 거예요? 제가 팟캐스트는? 저희 이제 친정 엄마가 암투병 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아이 치료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친정 엄마가 암이 이제 5년째 되던 애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되는 그때에 예. 임파선암에 재발이 되신 거예요. 예. 예, 그러셔서 치료가 시작이 되셨고 나서 투병을 하셨죠. 그리고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유품을 제가 가져다가 또 친한 또 교회에 가서 바자회를 했었어요. 네. 네. 그곳에 가서 바자회 할 때 그 맘스라디오 김태현 대표님께서 예. 저를 만나게 됐죠. 오셨었고, 네. 또 저의 이 상황을 또 알게 됐고, 또 그러면서 예지 우리가- 사정을 아니까. 제안을 또 우리가 이런 걸 한 거죠. 기획하고 있는데 함께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그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시작하시게 그 되셨고. 팟캐스트 네.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네. 그 프로그램이 전부 엄마들이 했다면서요? 다 엄마라면서요? 네, 맞아요. 진행자도 물론 엄마고. 네, 엄마들이 모여 만든 방송이요. 행복한 엄마들이길 소망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엄마들이 다 우리 저 집사님하고 똑같은 그 네. 발달장애 엄마들이에요? 제가 한 프로그램은 또 저도 이제 작가로서 또 그런 시간도 보냈지만 네. 또 함께 해준 작가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발달장애인 예. 아들을 둔 엄마였어요. 새로운 학교를 또 하나 만드셨다 그랬거든요. 네. 그 학교 어떤 이름이 학교예요? 수레바퀴 학교요. 그게 그냥 이렇게 수레바- 멋진 학교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학교 어디서 설명 좀 시작했죠? 해주세요. 예. 김포 운양동의 아름다운 교회 지금 교회 내 출석하시는 이제 교회. 네 맞아요. 그 교회 앞마당에 내에 있는 앞마당 컨테이너 박스? 예 컨테이너 박스 학교예요.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만들었다고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그게 아니고 저는 저희 같은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만들어진 학교고 예. 만들어갈 학교라라고 봐요. 그래도 그 담임 컨테이너 목사님한테 박스를 먼저 제의했다면서요? 네,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님도 또 대안학교를 생각하고 계셨고, 예. 네. 근데 담임 목사님은 발달 장애인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대안학교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 교회 지휘자거든요. 네. 지휘자로 오면서 네, 저를 만나게 되시면서 네. 이 일까지 더해진 그리고 것 같아요. 예지를 만나고. 네, 맞아요. 네. 예지를 만나고 들여다보니 학교를 정말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네. 그게 어느 때일까 했는데 제가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보는 순간 너무 딱인 거예요. 학교로. 네, 사실은 거기는 이제 막 비품들 막 이런 거 놔두는 창고지, 창고. 창고였어요. 제 눈에는 학교고 교실로 보였어요. 기꺼이 내주셨어요? 기꺼이 내주셨어요. 그러면은 뭐 집에서 홈스쿨을 해보셨으니까 예지와 이제 엄마 그리고 뭐 한 아이가 더 껴도 되지만 이게 학교라는 이름이 되면 이게 섬기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겨야 그럼, 된단 말이에요. 교사분들도 계셔야 되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예지하고 그 저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아니 지금 예지 하나로 시작되어졌어요. 네네네. 지금 아예 한 명이에요. 하나예요? 네. 예지 하나예요? 네. 오. 예지 이야. 하나예요. 학생 학교를 선생님은 전세 냈네 진짜. 선생님은 선생님도 다 교회 집사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몇 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메인 교사 한 분 계시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보조로 또 오세요. 음. 그리고 또 지역에서 또 재능 기부로 또 체육을 할 수 있게끔 네. 또 와주시고요. 이야, 너무 넉넉해. 예지가 어유 대한민국에 그런 학생이 어디 있어? 예지 복 받았다. 그렇지 복이지. 야, 모든 포커싱이 우리 예지에게 예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을 더 네. 이렇게 수용할 수 있게 맞아요. 학생 하나에 선생님이 몇 분이요? 어떻게 보면은 예지가 선생님들을 단련하네. 자, 그랬는데 그래요, 훈련하고. 집사님 그런데 네. 이제 행복한 날만 있을 것 같았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뭐지? 덜컹? 부청객이 와요. 내 몸에 이상이 왔어요? 맞아요. 그 얘기 좀 어떤 일이? 들려주세요. 예. 근한 4년 동안을 건강검진을 받을 새가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가정에 일이 많았잖아요. 막 케어하기 바빴던 거죠. 네. 예. 네, 그리고 또 발달 장애인 또 아이를 둔 엄마들과 함께 또 다니기도 한 시간들도 있었고 예. 저를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피가 비쳤죠. 그리고 그냥 직감적으로 느낌에 몸이 안 좋다. 빨리 병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검사를 할 때마다 암종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병원 갔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이제 자궁부터 먼저 확인 받은 거잖아요. 자궁암이에요? 네, 그래서 자궁 쪽으로 이제 딱 먼저 판정이 됐는데 네. 안 되겠다, 전체 건강 검진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예. 유방에도 이제 암이? 암종이 있었던 거예요. 어. 그때 당시만 해도 한 2개 정도 이야기가 있었고 음. 부분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네. 나는 부분 절제 또 하면 되는구나. 예. 그냥 받아들였어요. 네네.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를 포함한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다 너무 힘든 순간을 맞이하기 힘들었으니까. 때문에라도 그렇죠. 빨리 인식하고 음. 초기라고 하니까 대처를 한 거죠. 네. 근데 갑자기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어요. 저한테. 병원을 다른 병원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한 번만 다른 병원 가서 검사해보자. 네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갔죠. 음. 그랬는데 부분 절제할 게 아니라 다발성암이었던 거예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어디 유방 쪽에? 네, 그래서 전절제를 했죠. 예. 그러셨군요. 전절제를 하는 과정 안에서 아유, 너무 또 고생하셨다.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물론 수술을 하고 나서 이게 회복 과정이 참 쉽지만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너무 맞아요. 고통이 심해서. 왜 요즘 왜 안 그렇겠어요? 요즘 유방암 수술은 막 3박 4일 만에 막 퇴원하고 막 네, 이런 네, 네.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음. 저는 12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주 위험했군요. 그렇지. 응? 수술은 잘 됐는데 예. 다시 째서 열어야지만 되는 상황이 왔었어요. 아이고. 회복 과정에서. 아유. 네, 회복 네. 과정에서. 그럼 유방암하고 자궁암을 같이 수술한 거예요? 제가 6월 29일이 제 생일이에요. 예. 네. 생일날 유방암 수술을 하고요. 예. 그리고 11월 23일 날 자궁, 난소, 나팔관 다 절제했어요. 자궁암을 먼저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암이 네. 더 심했군요. 네, 그렇죠? 다발성암이었기 때문에 음. 더 빨리 해야 되는 급했어요. 상황이었던 네,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컸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었으면 몰랐잖아, 그죠? 그럼요. 그러면은 수술을 하고서도 더 아플 그러니까. 뻔했던 거예요. 음. 그래서 네, 지금은 괜찮으신 거예요? 네 지금은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야지만 돼요. 네. 왜? 갱년기 증상이 빨리 왔어도. 아니 근데 그 회복 과정에서 네, 예지 생각이 제일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그럼요. 많이 났죠. 근데 더더군다나 감사가 클 수밖에 없었던 건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가혹한 은혜였어요라고. 가혹한 저 그렇게 써도 되는 거죠. 괜찮아요. 가혹한 은혜라고 오케이, 써도 괜찮아. 되는 거 네. 맞죠? 은혜지 뭐 그거 사실. 예, 저 지금 41살이거든요. 네. 안 겪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누가 겪고 싶겠어요.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왜냐하면 이러다가 예. 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너무 아팠어요. 그냥 이대로 날 좀 왜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어서. 예지는 어떻게 하고? 예지는 어떻게 하고 내 마음대로 날 얼마나 될 거야. 힘드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으면 그러셨겠어요. 네. 포기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정말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가족들한테서도 떠나고 싶고 이제 힘든 거 그만하고 싶고.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 곁에서도 떠나고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는 로고스로만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예. 늘 레마의 말씀을 주세요. 예. 그래서 늘 믿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한 번 다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러면 제가 미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예. 안 믿는 자들이 믿을 수 있게 나를 통해서라도. 죄를 짓는 나를 통해서라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래서 용기를 내서 새벽에 담임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내요, 그죠? 네, 맞아요. 담임 목사님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목사님 나 좀 살고 싶어요. 목사님도 강대상에서 제가 쓴 메시지 읽으시다가 우셨대요. 전교인들 예배 시간에. 네. 네, 예배 시간에. 대예비 때 뭐라고 하셨대요? 함께 기도해줘야 된다고. 그 대예배 시간에 전 교인들이 통성으로 기도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 완전히 다 날 때까지 예. 그 힘으로 난 거, 새벽마다. 그 힘으로 난 거 아시죠? 그럼요. 왜냐하면
저 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주신다는 말 그거 제일 예. 싫어해요. 아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정말 힘들어서. 싫어해요. 진짜 싫어해도 그 말이 어떻게 매번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선물인 거다라는 사실 누구든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가족들의 힘이 제일 컸을 것 같아. 특히 남편 힘이. 인정합니까? 네. 인정해야 돼요. 해야 되죠? 자, 그러면- 그럼 우리 시간 드릴게. 우리 요 앞에 카메라 남편분과 보시고. 예지 아빠와 또 예지에게 네. 예, 그래서 여보 예지 아빠 하시고 눈물이 나서. 괜찮아요. 보세요. 원망하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외로운 순간도 있었고 그건 당신이 알 거야.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이 가정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가정이 되고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그렇지. 함께 앞으로도 울고 웃고 가졌으면 좋겠어. 제가 사실 이 말 진짜 정말 잘 안 해요. 여보 고맙고 사랑해요. 집사님 예. 정말 또 고마운 분들은 교회 분들이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분들한테도 지금 네. 그분들한테도 교회 분들에게도 한 말씀 하세요. 담임 목사님, 전교택 담임 목사님 생각하면 그냥 눈물만 나요. 왜냐하면 서로 진심이고 또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다 아시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학교가 시작이 되었고 정말 고아 발달 장애인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해주는 사랑이 충만한 그런 학교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교인분들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왕하신 김에 우리 보석 있죠? 예지. 예지. 예지에게 그래요. 예. 우리의 보물. 존재만으로도 귀한 딸. 엄마를 엄마 되게 만들어준 딸. 엄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네가 적어준 글 엄마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예지야, 네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총이 되는 물. 은총임을 엄마는 믿는다. 사랑의 딸. 아까 잠깐 소개드렸지만은 이 모든 내용이 이제 따끈따끈하네요. 아직 얼마 안 됐거든요. 엄마가 되어보니라는 이렇게 핑크색 책으로 엮어져 있어요. 네. 더 자세한 건 여러분 책을 통해서 좀 보시고요. 네. 집사님 네. 그리고 방송 진행자님 그리고 책을 썼으니 작가님 그리고 예지 엄마님 네. 아유 많다 그죠? 기도 제목 좀 여쭤볼게요. 네. 하나님 뜻하신 그 아름다운 선하심이 음. 저의 삶 가운데 보시기에 기쁘다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아, 감사해요.
뭐 저는 이 책 오늘 처음 봤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보니까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네. 더디다고 생각될 때 주저앉지 마세요. 내 얘기죠, 그죠? 네. 내 얘기예요, 그죠?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 속에서 네. 하나만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이가 아픈 그런 그렇지. 집안. 근데 우리 집사님께는 아이 아프죠? 그리고 나에게 큰 병마를 또 주셨잖아요. 부모님도 혹시라도 네, 혹시라도 지금 그런 힘든 상황이 있으신 분들께 혹시 해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 있으세요? 아,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냥 주저앉지 마세요. 그래요. 주저앉지 않는 거. 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감사로 예. 고백되어질 수만 있다면 더디어도 괜찮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정말 네. 귀한 말씀 참 꺼내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요. 개인사는. 네.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해주신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뜨겁게 기도할 거예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셨죠? 엄마는 진짜 위대합니다. 엄마는 강해요. 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엄마를 만드셨다면서 네, 네. 아이들 다 일일이 못 돌보니까 엄마를 만드셨고 사탄이 이게 또 있잖아요. 요게 다 일일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사탄이 술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아니, 그 얘기 들으니까 딱 대비가 되잖아요. 사탄 얘기 빼더라도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그 사랑은 네.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네. 포기하지 않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강하게 보는데 나 그렇게 강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그 강하고 담대한 건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 나는 약할지라도 맞아. 그 강함은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중보하는 그런 자세로 간다면 세상에 쓰러질 아이는 없을 것 같아요. 엄마들도 없고요. 이 땅의 모든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그런 날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분들에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